안녕하세요. 저는 애슐리 벤필드입니다. 여기는 Drop Dead Serious이고 바하마 엘보키의 홉타운 인 앤 마리나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아신다면 정말 여기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이 천국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천국을 잃었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아바쿠스에서 네 번째 날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소 북쪽, 뉴 프로비던스 북쪽에 있는 섬들에서요. 여기서 정보를 얻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바하마 왕립 경찰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또한 현지인들에게서 정보 얻기도 쉽지 않아요. 언론을 신뢰하거나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모두는 아니거든요. 오늘 꼭 전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살아있는 리네트 후커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위넷 후커와 남편 브라이언 후커가 4월 4일 토요일 저녁 늦은 오후에 리조트에서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떠나기 불과 몇 분 전에 촬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촬영 시각, 입고 있던 옷, 몸짓,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이 그렇습니다. 저는 사진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음료를 서빙한 바텐더와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분도 할 말이 있고 사실도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소문이 여기선 금방 퍼지거든요. 저에게 음료를 말해준 직원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바텐더가 확실히 밝혀줄 거예요. 이제 사진 이야기로 돌아가죠. 여기가 브라이언과 리네트 후커가 4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쯤 방문했던 수영장 구역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요트 소울메이트에 닻을 내렸어요. 잠깐 멈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부가 함께 사용했던 요트의 이름이 소울메이트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소울메이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용의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바하마 당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그리고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알다시피 한때 브라이언이 의심을 받고 구금되어 있을 때 했다고 의심받았던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떤 혐의도 받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지금은 실제로 세크라멘토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하고 사진 이야기로 돌아가죠. 리넷은 검은색 수영복을 입고 있고 확대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 커버업을 걸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리넷의 딸과 리넷 딸의 남자친구인 스티븐에게 확인해 봤어요. 두 사람 모두 저게 브라이언과 리넷이라고 했어요. 그의 왼쪽 어깨, 미 해병대, 문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확실히 리넷이고 그 수영복 커버업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옷도 그들의 여러 영상과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넷이 커버업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브라이언이 당국과 이야기할 때 수영복 커버업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소방 구조대에 그녀가 투피스 검정색 수영복을 입었고 비키니는 아니라고만 말했다. 리넷의 딸 칼리는 저에게 그게 투피스 검정색 수영복인데 알다시피 원피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조각이라고 말했어요. 브라이언이 말한 건 그게 전부예요. 브라이언은 투피스 검정색 수영복이라고만 했지 그녀가 그 위에 초록색 커버업을 입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면 그녀가 브라이언이 경찰에 말하지 않은 다른 것을 입고 있다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사진에 찍힌 시간도 중요한데 이 사진을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도 말씀드려야 해요. 우선 저는 그 사진에 대해 들었고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 바로 뒤에 보트도 있거든요. 사실 바로 저기 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저기 파란색 선체 보이시죠? 저 보트의 파란색 선체요. 보트에 있던 분들이 사진 얘기는 했지만 사진 소유자 이름은 안 알려졌어요. 이건 마치 완전 급비 같은 거예요. 어쨌든 저는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어젯밤 정말 늦게 저는 현지 어부인 조라는 사람에게서 이 사진을 구할 수 있었어요. 참고로 그가 들고 있는 건 와후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는 물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모두가 그를 알아요. 그는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 남자예요. 그리고 조는 그의 어머니를 위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는 아름다운 밤이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수영장과 파도, 바람의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사실 그는 사진을 2장 찍었어요. 하나는 브라이언의 확대해서 보면 좀 더 선명해요. 그의 타투를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서야 존은 잠깐만, 내가 그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타임스탬프는 오후 6시 34분이에요. 오후 6시 34분, 우리는 브라이언과 리넷이 아직 수영장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텐더도 그 사실을 확인해 줬어요. 그가 말하길 브라이언과 리넷에게 마지막으로 술을 서빙한 시간이 대략 6시에서 6시 30분 사이라고 했어요.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있지만 바하마 왕립 경찰은 매우 엄격하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서 아바코인의 총 지배인이 그 영상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칼리, 그러니까 리넷의 딸에게조차도요. 정말 슬퍼요. 저희는 칼리와 남자친구 스티브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들이 엘보키에 도착해 저희도 함께 돌아갔어요. 곧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그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아바코인으로 함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그들이 현장을 직접 본 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런데 총 지배인이 그들에게 영상을 주지 않았다는 게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그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는 그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긴 했지만 복사본은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상을 봤을 때 브라이언과 리넷이 아바코인을 떠나는 순간의 타임스탬프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억으로는 그 시간이 대략 6시 38분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시 34분에 찍힌 이 사진은 그들이 결국 떠나기 몇 분 전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브라이언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7시나 7시 30분쯤에 떠났다고 말한 이야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7시 훨씬 전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보트가 뒤집힌 시간과 브라이언이 떠서 마시 하버까지 가는데 걸린 전체 이야기에서 1시간 정도가 더 추가되는 셈이에요. 지금까지는 대략 8시간 반에서 9시간 정도였거든요. 그럼 이제 9시간 반이나 10시간 그 이상이 되겠죠. 또 완전히 대낮이기도 해요. 지금은 6시 35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거의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해가 제 눈에 바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해가 이제 지고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해가 지는 건 7시 30분쯤이지만 그 후에도 어스름하게 밝아요. 8시가 돼야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그냥 그가 6시 45분쯤에 떠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1시간 15분 동안 해가 있었네요. 그리고 그 딩기는 1시간 15분 동안 운전할 수 없어요. 그 딩기는 아바코인에서 출발해서 정박지까지, 그러니까 화이트 사운드 수로 바로 바깥까지 가는데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맞죠? 어쨌든 이건 브라이언이 한 아주 이상한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일 뿐이에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들과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6시 34분, 이 조의 사진에 찍힌 시간이에요. 그리고 고마워요, 조. 그리고 조의 어머니께도 감사드려요. 어머니를 위해 사진을 찍어주고 저와 공유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가 처음 아바코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세상에. 며칠 전이었죠? 한 사흘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알아요. 날짜 감각이 없어졌네요. 나흘 전이었어요. 거기 있던 몇몇 직원들이 2번만 주문했다고 했어요. 바카디 라이트와 소다였죠. 그들은 2번만 주문했고 바카디 라이트는 맞았지만 소다는 아니었어요. 콜라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런 세부 사항들은 수사에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바카디 라이트와 콜라에 라임을 넣은 거, 즉 쿠바 리브레라는 걸 아는 이유는 바텐더가 저에게 말했어요. 바텐더가 며칠 밤 쉬고 있어서 이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커플에 대해, 그가 직접 본 모든 것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특별했나요? 아니요,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그들이 화가 나 있었나요? 그가 화가 났거나 답답해하거나 짜증나 보였나요? 특별히 눈에 띈 점이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켄 스위팅이 바텐더예요. 아바코인에서 그와 나눈 대화예요.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그 커플이 여기 왔던 날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무엇을 보셨나요? 네, 토요일 오후였고 대략 4시 3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신사분이 바에 오시고 아내는 수영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와 대화하는 장면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녀가 그냥 지나가는 것만 봤어요. 그날 오후는 바빴거든요. 그 신사가 다가와서 럼 앤 콕, 쿠바 리브레 2잔을 주문했어요. 럼앤 콩인가요? 아니면 럼앤 소다인가요? 로만 콕이요. 알겠어요. 저희는 원래 럼앤 소다라고 들었거든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쿠바 리브레 2잔이요. 쿠바 리브레 2잔이요. 저는 화이트 럼, 콜라, 라임을 넣어요. 2잔 드렸어요. 그가 잔들을 수영장으로 가져갔어요. 1시간 조금 더 지나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는 이쪽이 아니라 수영장 쪽에서 와서 바의 반대편에서 잔 2개를 더 가져갔어요. 그에게 2번째로 2잔을 줬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수영장 쪽으로 내려갔죠. 그게 다예요. 저는 그들에게 총 4잔만 서빙했어요. 그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나요? 조금요. 그냥 제가 주문을 받을 때만요. 그리고 2번째는 빨리 서빙해줘서 고마워요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빴거든요. 그날 밤에만 거의 2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 그는 셔츠를 안 입었죠? 아니요, 선생님. 처음에는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처음은 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2번째로 나왔을 때는 수영장 쪽에서 올라왔어요. 그들이 바다나 수영장에서 셔츠를 벗었는지는 모르지만 2번째 올라올 때는 셔츠를 안 입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걸 알아서 미안해요. 이러저러해서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형 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그냥 한 잔 마시려고 바에 온 거고 어차피 수영장 쪽에 있으니까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카드 결제 처리하고 그에 맞게 처리했어요. 그게 사실상 제가 그 둘 중 한 명이라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요. 그가 아주 많이 취해 보였나요? 아니면 적당히 취해 보였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진 않겠어요. 제 말은 약간 알딸딸한 상태였을 수는 있었겠지만 확실히 취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 사람 기분이 어땠나요? 제 생각엔 그는 괜찮아 보였어요. 모든 게 다 괜찮은 것처럼 보였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고 특별히 이상한 점도 없어 보였어요. 그는 화난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요, 전혀 화나거나 짜증난 것 같지 않았어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노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네,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즐거워했죠. 그들이 다투는 걸 본 적이나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언성이 높아진 걸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투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수영장 쪽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반대편 바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별로 특별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었던 그 부부 말이에요. 이상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들은 정말 눈에 띄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들이 떠나는 걸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들이 언제 떠났는지 아세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마 총 지배인 같은 분에게 확인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 영상 자료 같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밤 저희가 바빠서 저는 통제권이 없었어요. 또는 들어오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신경 쓸 여유나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술 마신 때 아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였던 것 같아요.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요. 네. 대략 그쯤이요. 예를 들어 6시 35분까지는 충분히 음료를 마실 시간이 있죠. 네, 6시 30분쯤 받았다면 7시까지 마실 수 있겠죠. 아마도 7시나 7시 30분쯤에 떠났다고 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이건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네요. 네, 저는 6시 30분이라고 한 적 없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6시 30분 이후에도 여기 있었어요. 그건 분명해요. 6시 34분에 찍힌 그들의 사진이 있어요. 제 생각엔. 하지만 그때 그들이 정확히 언제 수영장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죠. 제가 매니저의 명함을 구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매니저가 6시 30분 이후에 CCTV 영상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들이 언제 올라왔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경찰이 와서 술 제공과 그들의 신원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나요? 저는 경찰과 이야기했어요.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다 했어요.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게 제 다음 질문이에요, 켄.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이 누군지 사진을 구했고 제 매니저가 그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저는 저 신사분을 내가 응대했었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알아요. 저 남자를 바에서 분명히 응대했어요. 뭘 내줬는지도 기억나요. 그런 거죠. 제가 꽤 괜찮은 바텐더거든요. 그때쯤이면 거의 20년 정도 일했었거든요. 뭐 그런 셈이죠. 술을 기억하게 되죠. 저도 6년 동안 바텐더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마시는 걸 기억하게 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알죠?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제 말은 충격적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확실히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에보키는 정말 조용하고 한가로운 곳이잖아요. 여기서는 범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범죄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범죄가 있다 해도 정말 사소한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선착장에 놓인 상자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서 그냥 가져간다든지 정말 사소한 일들이죠. 그리고 그게 범죄인지도 아직 몰라요. 아직 조사 중이에요. 맞아요. 어느 쪽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세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흐름이나 진술이 서로 잘 맞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아요.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켄. 별 말씀을요. 그리고 오늘 밤 결혼식도 잘 치르시길 바랄게요. 많이 바쁘실 거란 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스티브, 저희 일을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 정말 정신 없을 거예요. 오늘 밤 결혼식에 거의 150명 정도가 올 예정이거든요.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해준 켄 스위링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 놀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우 조용하고 멋진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낯선 일이에요. 그래서 아바코인에서 저는 스티브와 칼리와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칼리는 리넷의 딸이에요. 그녀는 미시간에서 바하마까지 먼 길을 왔고 나소에서 마시 하버까지 그리고 마시 하버에서 페리를 타고 여기 엘보키까지 섬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아바코인에 갔어요. 우리는 칼리와 스티브와 함께 그들의 골프 카트를 타고 아바코인에 갔어요. 가는 길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정말 담담해 보이지만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고통을 볼 수 있고 목소리에서도 그 아픔이 느껴져요. 그녀는 이 상황을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녀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이면 오늘이 4월 17일 금요일인데 내일이면 벌써 2주가 돼요. A.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르고 B.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오래 지내는 건 정말 긴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갔고 잠시 후에 아바코인에 도착했을 때 나눈 대화를 보여드릴게요. 그분들은 주변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서 봤던 몇 가지도 함께 보여드렸죠. 그리고 저희는 부두에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곳은 그녀의 어머니와 브라이언이 딩기를 묻고 마지막으로 사다리를 내려가 딩기에 올라타 화이트 사운드 채널을 따라 정박지로 나갔을 만한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 일을 하기 전에 그분들은 다시 소울메이트호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소울메이트호는 여전히 계류 부위에 정박해 있었죠. 소울메이트호는 여전히 마시하버의 콩크인 근처, 정확히는 콩크인 바로 앞에 정박해 있어요. 그리고 친절한 현지인들이 그분들을 배로 데려다 주어서 소울메이트호에 다시 오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칼리와 스티브는 어머니의 배에 올라가서 직접 둘러보고 칼리에게 소중한 어머니의 유품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챙길 수 있었어요. 저는 확인만 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이걸 저와 공유해 주셔서 신뢰나 사생활을 침해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배에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가 물건들을 찾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저와 공유해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알아 자기야 알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칼리의 어머니인 리넬에게서 중요한 것들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찾으려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칼리가 아래에서 가져올 수 있었다고 말해준 물건들의 목록을 말씀드릴게요. 칼리는 리넷의 다이아몬드 L자 목걸이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건 리넷의 이니셜이며 칼리는 엄마가 늘 그 목걸이를 하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목걸이가 남겨져 있어서 칼리가 그 목걸이를 갖게 된 것에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리넷은 예전에 머리띠를 자주 했고 칼리는 그것들을 갖고 싶어 했어요. 오늘 칼리는 배 안에서 가져온 엄마의 머리띠 중 하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중 하나에서는 스티브가 머리띠 모음을 손에 들고 있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칼리가 직접 엄마를 위해 칠했던 사진 액자를 배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사진 액자와 작은 부처상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리넷가 그 작은 부처상을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작은 조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져왔어요. 하지만 칼리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기념품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울메이트에서 일을 마치고 육지로 돌아와서 여기로 페리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그들과 함께 골프카트를 타고 아바코인에 갔던 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 온 뒤로 그들이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에게는 지도를 보면서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지? 여기는 어떻게 생겼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걸어보고 보트를 타보고 골프카트를 타보고 이곳에서 A에서 B로 이동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저는 부두에서 딩기 보트들이 묶여있는 곳에서 칼리와 스티브와 얘기했고 보트를 타는 사람들이 텐더를 타고 들어오는 두 부두를 보여줬어요. 딩기 보트로 큰 배에 갈 때 텐더라고 해요. 이 변화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보세요. 도착하신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바코인 방문 소감은 어떠신가요? 몇 가지 답을 얻게 되어 기쁘고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바에 있는 모습과 물가로 걸어가는 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이제 이곳을 직접 걸어보셨으니 그들이 딩기를 이 근처, 바로 저기쯤에 댔을 수도 있는 이 일대의 지형이 좀 더 감이 오시나요? 여기에 직접 와보니까 모든 게 좀 더 실감 나나요? 네, 저는 보트를 타고 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 갔고 아바코인에 가기 전에 들렀던 바도 직접 가서 거기서 질문도 해봤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어요. 북쪽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했어요. 특별한 일.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이 만조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끔은 바닥에 발이 닿을 정도로 얕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는 키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왜 그가 뛰어들지 않았는지, 왜 뛰어내리지 않았는지 혼란스러워요. 더 궁금한 건 왜 그들이 해안선을 따라가지 않고 기둥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기둥들은 그곳이 더 깊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들 밖은 더 얕아요. 작은 배는 운항하기 위해 꼭 깊은 물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배는 2피트 이하의 얕은 물에서도 쉽게 운항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녀가 밖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떨어졌다면 그는 왼쪽으로 기둥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가 기둥 밖에 있었다면 만조나 파도에도 수심이 2, 3피트에 불과했을 거예요. 파도는 보통 마지막 기둥을 벗어나야 시작돼요. 그곳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곳이죠. 그는 왼쪽으로 해안을 따라 끝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 도착한 이후로 브라이언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그건 처음부터 헛소리였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게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보니까 우리한테 사기를 치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래요. 당신은 소울메이트에 가서 엄마의 배에 탈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마치 화물열차처럼 저를 덮쳤어요. 엄마가 그냥 무퉁이를 돌아서 나타나서 무슨 일이야? 라고 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의 유품 몇 가지를 받았어요. 머리띠도 있고 목걸이도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 그 목걸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에게 직접 만들어주고 그림도 그렸던 액자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바느질해서 만든 것도 받았어요. 엄마를 기억하려고요. 배에 타 있는 건 어땠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네, 저는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요.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저희를 태워주셔서 감사해요. 뭐 필요하세요? 라고 하셔서 보트 태워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흔쾌히 태워주셨어요. 바하마 사람들은 제가 만난 가장 친절한 분들 중 하나예요. 정말 친절하셨어요.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 도움도 많이 받고 여러 번 태워주시기도 했고 모두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들 모두 똑같이 생각해요. 모두가 그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가 풀려난 다음 날 떠났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에게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찾는 걸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놓고 다음 날에는 어머니를 도우러 간다고 떠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니가 아프신 건 이미 오래됐는데 왜 하필 지금이죠? 이제 이 섬에 와서 리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길을 실제로 걸어보니 여기 있으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여기에 와서 달라진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그는 7시 30분에 떠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6시 30분에 떠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략 6시 30분쯤이에요. 그리고 6시 34분에 찍힌 그 사진을 보는 것도 다르죠. 그 시점에 그들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그들이 저기서부터 물길을 건너오는데 정말로 9시간이 걸렸다는 것뿐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기 있는 모두가 말하길 바람이 20노트여도 그가 딩기보트나 노를 저었을 때 6마일 거리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저었다면 말이 안 돼요. 보통은 저쪽으로 노를 젓죠. 아무리 오래 걸려도 2, 3시간이면 충분하니 최소 몇 시간은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뒤 왜 그가 보트를 옮겼을까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녀가 돌아오길 바랐다면 그녀가 길을 잃었고 누군가 그녀를 발견해서 그녀가 보트에 탔다고 해도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보트가 있던 곳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보트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내 보트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소방 구조대원들이 그가 딩기를 되찾는 것에 매우 신경 쓰는 것 같았지만 수색보트가 몇 대나 나갔는지, 수색 지휘본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는 그 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 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도 엄마가 사라진 사실을 제가 그냥 받아들이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린 이겨낼 거야 자기야 이런 식으로요. 그게 뭐죠? 우리 엄마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당신이 그냥 이 일을 덮고 넘어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당신 편에 서지는 않을 거예요. 그와 얘기할 기회 있었나요? 그 얘기 들은 후론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연락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에게 연락하려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가 몇 번 저에게 연락했어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고 음성 메시지도 남겼지만 그 외에는 제가 답하지 않았어요. 답할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모르겠고 그와 얘기하기 싫어요. 제가 아는 사실들과 그의 이야기 그리고 제 직감을 종합해 보면 확실히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가 그녀에게 뭔가를 했고 그녀를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가 그녀에게 뭔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배에 탔고 그가 배를 움직였을 때 그녀를 바다에 버렸을 수도 있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당신은 그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믿지 않아요. 그가 반대편으로 떠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 반쯤은 진실이죠. 그가 딩기보트를 타고 반대편으로 떠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속 20노트의 바람 속에서 4마일을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된 건지 9시간이 걸렸죠. 우리가 만난 모든 선장들과 항해에 대해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몇 시간의 공백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칼리에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엄마가 어딘가에 있었고 어쩌면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냥 그녀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엄마의 외동딸이기도 해요. 형제 자매도 없고요. 그래서 그녀와 남자친구 스티브가 모든 걸 둘이서 해내고 있어요.
어젯밤에 이걸 보는 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제가 이곳저곳 다니던 중에 만난 또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와 그의 아버지는 여기서 낚시를 자주 해요. 그들이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었죠. 그리고 애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말하길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가 말하길 알다시피 저기에는 상어가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봐요. 상어가 거의 물지 않는다고 해요. 공격도 거의 없었다고요. 마지막 공격은 수년 전이었대요. 또 다른 사람들은 호랑이 상어나 황소 상어가 엄청 많다고 하죠. 맞죠? 호랑이 상어와 황소 상어가 가장 사나운 상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냐는 거죠. 여기엔 보트도 많고 사람들이 닻을 내리고 요트에서 수영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수영하는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드물고 저쪽엔 5시 30분쯤 어선들이 들어오면 상어가 때로 몰리지만 이 특정 지역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던 조너선이 저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영상에는 현지 선장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참고로 그분들은 정말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부 선장들, 현지인들은 정말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스티브 오스틴처럼요. 이 어부 선장은 저 멀리 앞에 있는 호랑이 상어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이 뭔지 몰랐어요. 한참 동안 영상을 봤는데 그들은 그냥 아름다운 바다 위를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게 돼요. 화이트 사운드스로 바로 바깥에 있던 호랑이 상어가 보여요. 그 채널은 아바코인에서 나오는 채널이에요. 그 채널이 바로 스티브와 리넷이 나가서 왼쪽으로 돌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들의 용골이 있는 배인 소울메이트로 향해야 했던 곳이에요. 46피짜리 캐치 요트예요. 그리고 그곳은 불과 몇천 야드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아니 몇천 야드도 안 되고 2천 야드도 안 되고 어쩌면 1500야드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곧 보게 될 영상은 바로 그 수로 같은 근처에서 촬영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같이 보고 있어? 저 불빛 보여? 야, 저거 엄청 큰 호랑이 상어야. 너도 들었지? 저건 호랑이 상어야. 그리고 꽤 컸어. 가장 중요한 건 그 영상이 4월 6일 월요일에 촬영됐다는 거야. 그건 바로 다음 날이야. 브라이언이 위험한 밤을 보내고 바다를 떠다니다가 매시 하버에 떠밀려온 바로 다음 날이야. 그리고 그의 말로 리넷이 바다에 빠졌어. 그래서 그건 월요일에 거기 있었던 거야. 영상이 지나갈 때 그걸 봤고 정말 세상에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바코해에서 저렇게 많은 보트 타는 사람들과 수영하는 사람들이 모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은 가장 깊은 곳조차도 정말 얕아요. 어디든지요. 아마 15피트쯤 될 거예요. 대부분은 10피트 정도고 어디서든 바닥이 보여요. 여긴 용골이 깊은 큰 배는 못 들어와요. 그 배들은 통과할 수 없어요. 킬이 걸리거든요. 저도 9피트 깊이의 킬보트에 탄 적이 있는데 그런 배는 아바코해에서 절대 항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스포츠 피셔보트와 K보트는 자주 보이지만 깊은 킬을 가진 거대한 K보트는 볼 수 없어요. 그런 배들은 전복 방지를 위해 깊은 킬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했고 저도 다른 에피소드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신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제가 촬영한 영상이나 적어도 미국 해안 경비대가 리넷이 표류했을 아바코 해역 전체를 격자 무늬로 비행하는 사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보셨을 거예요. 그들은 소나도 사용했고 드론도 사용했고 C-130 항공기도 동원했어요. 그 모든 걸 다 했죠. 맞죠? 그리고 거의 얕은 수영장처럼 보여서 여러분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수영장의 얕은 쪽과 깊은 쪽 사이 정도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시죠? 대략 2피트에서 4피트 사이요. 6피트, 10피트, 그리고 가장 깊고 드물게 만조일 때는 15피트 정도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리넷이 그 물에 있었다면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해안을 모두 수색했고 시신 탐지견도 동원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울메이트 호 조종석에 구명조끼 하나가 훤히 놓여 있더라고요. 큰 돌풍이면 날아갈 수도 있을 텐데 아직 거기 있어요. 브라이언이 그렇게 두고 간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어수선하더라고요. 경찰이 여러 번 그 배에 올라가 물건과 노를 가져간 것도 알아요. 브라이언이 사용하던 노를 가져갔어요. 그는 노를 잃어버렸다고 했고 친구들에게는 부러진 노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부러지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저는 소울메이트에서 그 노의 사진을 봤어요. 브라이언이 소울메이트로 다시 가져왔고 가운데 핀이 있었지만 부러지지 않은 완전한 노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딩기에는 핀을 꽂을 수 있는 수용구, 그러니까 핀을 넣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노들은 노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 노들은 패들처럼 사용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은 브라이언이 어떻게 패들링을 했는지, 어디에서 패들링을 했는지에 대해 말해준 정보를 곧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내일 에피소드에서 듣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맞지 않고 브라이언이 미친 듯이 패들링했다는 말도 저에겐 이해가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본 많은 보트 타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막 이 조사를 시작한 것 같고 이 사건은 정말 미스터리거든요. 여기에 있었던 미국 해안경비대 조사관들은 아시다시피 C-130의 소형 버전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어요. 그들은 장비와 시신, 탐지견, 그리고 케이지와 이곳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그들이 자기 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바하마 사람들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하고 이곳저곳 데려다주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의지해야 했어요. 또 우리가 개를 데리고 수색하러 갈 수 있게 루버스 코리도까지 태워달라고도 해야 했고요. 그래야 개를 데려가 수색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아시죠?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한 4일 정도, 4일을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네, 그러니까 3일 반 정도요. 그리고 오늘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C-130과 닮은 뒤쪽이 열리는 비행기예요. 정확히 C-130은 아니에요. 그들은 미국 본토로 돌아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사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바하마 당국자의 입에서 직접 들었는데 브라이언은 여전히 용의자로 간주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사건에 연루되어도 미국에서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이제 조사가 미국 본토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는 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수색은 할 수 있는 곳에서 하고 결과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미국 본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브라이언 호건은 이미 아시다시피 풀려난 바로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요.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그는 여권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발급받아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권이 없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여권, 리넷의 여권, 그리고 딩기 전기 엔진의 여분 열쇠가 모두 드라이백에 들어있다가 바다에 빠졌다고 말했거든요. 참고로 드라이백은 한 피트 반에 한 피트 크기의 밝은 초록색으로 크고 눈에 띄지만 어디에도 떠밀려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백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력 장치는 브라이언 후커의 딩기역 100야드 떨어진 건너편 해안까지 떠내려갔어요. 왜 부력 장치는 안 떠내려갔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룹니다. 어쨌든 그는 이 나라를 떠나면서 아픈 어머니를 뵈러 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알게 된 바로는 법 집행기관에서 그가 실제로 세크라멘토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어머니 리타 워드가 있는 세크라멘토에 갔습니다. 리타 워드가 뉴스네이션에서 한 말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어요.
그녀는 브라이언은 계속 니넷을 찾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능한 자주 전화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고 곧 아이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는 여기선 찾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여기서 수색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그가 실제로 수색 보트에 탄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건 소방구조대원들이 그가 자기 딩기보트를 어떻게 되찾을지에 더 신경 썼다고 말해줬다는 것뿐이에요. 그는 수색본부가 어디에 있죠? 라든지 이제부터 뭘 해야 하죠? 몇 대의 보트가 나가 있나요? 같은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수색의 진행 상황이나 수색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그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었어요. 그는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제 딩기보트는 어떻게 되찾을 수 있죠? 라고만 했어요. 저도 그 점은 이해해요.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킬보트나 요트 같은 배를 타고 있고 닻을 내렸다면 육지까지 걸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작은 보트가 필요하거든요. 작은 보트, 딩기나 텐더 같은 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든 텐더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가 텐더를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비상 상황이니까 반드시 텐더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배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배에 갇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텐더를 요청하면서 아내를 찾거나 방법을 묻지 않는 건 이상해요. 이 모든 일은 그가 해변에 떠밀려온 지 몇 시간 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브라이언 후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상기시켜 드릴게요. 그는 녹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를 되찾을 때까지 바하마에 있을 거예요.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집에 돌아가 비자를 갱신하려 했어요. 이 배가 정말 싫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만약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난 이 빌어먹을 배에 절대 다시 타지 않을 거예요. 이 망할 배를 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기 머무르지 않았어요. 정말 빨리 떠났죠. 우리가 알기로는 수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몇몇 남자들에게 배가 있나요? 배 가진 사람 있나요? 라고 묻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가 정말로 시간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4일이었으니까요. 그가 해변에 떠밀려온 날, 체포돼 구금되기 전 그날도 포함해서요. 그가 풀려난 뒤에도 수색은 없었죠. 이미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바하마의 아바코스 제도 엘보키에 있는 홉타운에서 전해드렸어요.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정말 멋진 곳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곳에 슬픈 이야기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쵸? 그래도 앞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더 있어요. 브라이언이 해변에 떠밀려온 후에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분과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브라이언이 그분에게 한 말들은 브라이언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과는 달랐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곧 공개될 예정이니까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진실은 그저 진지한 정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진실은 정말 엄청나게 진지하답니다.